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찾아주신 구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부동산 지역에 관한 시민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지난번 광진구에 이어 오늘은 구로구를 찾았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구로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청해 들은 뒤에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훈 후보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이 선거법이 무서워서 마이크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쓰게 되면 발언에 제한이 생겨서 오늘 육성으로 하는데 아마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중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부동산 문제가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분들, 전세, 월세 사실 분들은 아마 가장 고통스러울 겁니다. 전세 물량이 지금 뭐 거의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월세는 정말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집이 있는 분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갖고 있으려고 해도 보유세가 올라서 걱정이 되고 또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걱정입니다.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고 살려고 해도 은행 융자가 막혀 있기 때문에 현금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과 관련해서 온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다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정말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로구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피 맺힌 현장 실태는 어떤지 파악도 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구로구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주민 여러분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5분의 시민 대표님들께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30대 신혼부부면서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이건두 시민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오류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구로구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라고 모두 처음부터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아이는 어떻게 계획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도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방범, 교육, 주차 이런 다양한 효율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서 새로운 집을 갖지 못할까, 더 좋은 집을 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점점 더 비싸지고 노후 빌라나 생활형 숙박시설,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오늘의 건설비가 가장 쌀 수 있습니다. 건설비는 매일 오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보시면 조합 설립일로부터 산정해서 그때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그런 부담은 모두 조합원 그리고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과거처럼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오래된 골목을 미화하면서 청년들이 살 곳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또다시 올까봐 두렵습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주거 공간과 양질의 주거 공간을 공급해 주는 정책이야말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지금 정비 사업의 골든타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주거지를 방치하기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청년들 그리고 실수요자들,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대 후반의 심재원 청년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청년 공인중개사 심재원입니다. 제가 중개 현장에서 본 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정책이 만든 부동산 지옥이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은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제 또래 청년들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번 소중한 월급이 고스란히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공인중개사로서 또 같은 청년으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구로구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만난 20대 사회초년생 청년은 본인의 급여 수준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가 사실상 전무한 서울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막막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는 이 청년은 급등한 월세 탓에 결국 주거 상향은커녕 최소한의 채광조차 확보되지 않는 협소한 원룸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2026년형 청년 월세 지원이 2년간 최대 48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현장의 시세를 따라잡기엔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청년들에게 이 예산으로는 서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가혹한 현실을 전해야 할 때마다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과다한 세금에 치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치솟는 월세에 치이는 이 기형적인 구조, 이 지옥같은 연쇄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시장님, 청년들이 서울에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음에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주요 일자리 거점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연한 금융 지원입니다. 까다로운 소득 기준에 가로막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맞춤형 금융 상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자신의 꿈에 몰입할 수 있는 서울, 진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이신 최준용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개봉 7구역 제49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일환이라고 합니다. 개봉동 주민 여러분,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삶에 터전은 이 개봉 1동의 주거 환경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요양병원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있지만 골목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미화단장으로 인해서 색깔이야 번듯해졌지만 실질적으로 구급차나 응급차 또는 소방차 진입조차도 어려운 그 좁은 골목 구성입니다. 첫째, 우리 그 주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49번지 일대 재개발 재건축 외에도 주변에 많은 정책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여러 문제로 불협화음으로 진행이 더디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서울시에서 보완하시고 매일 밤 이웃과 주변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거주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개봉 제1동은 주변 환경에 비해서 워낙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광명 뉴타운, 옥길, 신천지구 등등 주변에 큰 아파트 타운이 있지만 이 개봉 본동 이쪽에는 큰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환경도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인접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님께 별도로 질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워낙 어르신들이 많은 이 살기 좋은 개봉 제1구역에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라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 주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또 살고 계신 환경에 적응하여 계신 노인분들의 복지 또는 후생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구 거주 대비 거의 200% 이상의 실거주 인원이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인 부분이 부합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좀 더 쾌락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단축과 또 관계 부처와의 그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대 대학생인 이민서님의 얘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척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대학생 이민서라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강남의 집값이 하락했다고 부동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모든 서울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바람에 특히 무주택자가 많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고통이 실질적으로 그 이전보다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제가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로구와 같은 외곽에도 적용되어 이러한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와 또 우리 구로 지역을 비롯해서 현역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재개발, 재건축에 매우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은 우리 주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지역 낙후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이 의심됩니다. 또 각종 실거주 의무 규제, 장특공 폐지, 공시가격 인상, 과증한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로 인해 1주택자라도 자유로운 이사나 생애 주기에 맞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거주 중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인상되어서 국가장학금과 청년 도약계좌를 비롯한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평가받아야만 하는 복지에서 탈락하게 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기준이나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제 서울에서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도 그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에서 9억으로 낮출 수 있다는 등 오히려 현실과 역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면 갈아타기도 계층 상승도 일반적인 이사도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저희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도 나오지 않고 있던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되갚으라고 합니다. 당장 실제 거주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주민 여러분,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방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울시정을 맡기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에게 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특별시와 또 구로구가 더 이상 현 정부의 악의적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를 보지 않고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청년 박지훈님의 이야기를 통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29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빌라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전월세 문제를 2-3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쾌적한 주거 공간 때문입니다. 집이 사람의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하지
닭장처럼 갇혀 사는 것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건물 간의 사이도 넓고 단지 내에 조성되는 녹지 공간,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원활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놀기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일 또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티 시설에 더해 문화시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IFC몰 같이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상가 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전시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빌라 총과는 확연히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주거 환경 또한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문제는 공공주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임대주택 기한 만료 시 퇴거만 가능하지만 차후에 인수권을 부여하여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오는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모두 부동산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받기 앞서서 다 같이 좀 앞으로 나오셔갖고 같이 사진 한 장 정도를 좀 남기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거 좀 세게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현실이 부동산 지옥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모두가 다 같이 합니다. 제가 부동산 지옥하면 막아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옥! 막아내자! 다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부동산 지옥! 막아내자! 네, 보여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도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상태에서 할까요? 움직이기 어렵죠? 네. 예. 이걸 좀 앞으로 가져가면, 요걸 앞으로 좀 당길까요? 하면 괜찮아요? 아니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준비하고 좀 더 안 준비하고 들리실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잠깐 카메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말씀 주세요. 예? 네, 준비되면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드디어 그 수차례 토론제의에 대해서 정 후보님이 한마디 하셨는데요. 한 달 전에 윤희숙 후보가 토론하자고 했을 때는 오 후보도 거절했다 하신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그 똑같은 입장을 몇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거 방송용입니다. 거기까지 들릴 수가 없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이크, 방송 마이크에 하는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자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다자 토론은 이미 선관위 주최 다자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양자 토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자 토론을 제안할 때마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제가 윤희숙 의원님의 양자 토론에 대해서 공약 발표를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내 게시판에 올리는 공약집에 제 것만 올라가 있었고, 윤희숙 의원님과 경쟁 상대였던 또 다른 그 박수민 두 분 경선 후보자분들의 공약이 거의 올라와 있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것부터 하시라는 뜻에서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자꾸 양자 토론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입장이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정원호 후보님도 이제 공약을 어느 정도 내놓으셨고, 저도 공약을 어느 정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평한 입장이 됐으니까 토론을 통해서 누구의 공약이 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서울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토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원호 후보께 촉구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어느 장소에서건 어떤 조건이든 양자 토론에 응할 테니까 양자 토론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아주경제 조혁대 기자님,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정원호 캠프 측에서 또다시 서울 집값 상승에는 후보님의 책임이 있다 이런 공표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잠시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답변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서울의 선거는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또 집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월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도 또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이 돼도 사야 될 상황이 돼도 모두 다 앞뒤, 옆이 다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 점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시고 해법 마련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동산 지역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각 지역별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울 전 지역을 돌면서 부동산 지역에 관한 시민 여러분들의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토론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25년 1월 달에 있었던 초경에 있었던 대선 직전의 그 서울 지역의 잠3대청 지역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한 달 남짓 뒤에 그 해제는 당시에 잠시 동안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쳤을 뿐입니다. 당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재지정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6.27 대책과 11.5 대책을 거치면서 지금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전 월세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전세는 절멸 상태고 월세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기가 너무 궁색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저의 그 토호구역 해제와 지정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모든 과정을 지켜봐 오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 경과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저희 기자님들 질의응답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오늘 비 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같이 얘기를 좀. 고맙습니다.